폭락으로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쌀의 시장 격리 방침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정 질의에서 KTX 세종역은 불가하고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파크에 대해선 충북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충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해당 교사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청원생명축제가 개막을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전 입장권 판매량이 2019년 당시 예매량을 훌쩍 넘어서면서 축제에 목말랐던 시민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부신 너의 미래를 잡기 위해 특별한 마음 가득 모아 너의 잡과 함께하는 우리는 취업이 강한 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쌀값 폭락에 결국 농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쌀을 거두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깃발과 현수막을 단 트랙터와 화물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논밭 대신 청주 상당공원에 집결한 7개 농민단체 500여 명의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보장에 의한 근본적 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에 쌀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5일 20kg 산지 쌀값은 4만 39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넘게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생산된 벼 9곡이 민간 미곡 처리장마다 잔뜩 쌓여 있어 정부가 매입을 서두르고 매입량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5만 톤 공무비 중미와 45만 톤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 격리만 한다고 해서 좋아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후속 대책 없습니다, 후속 대책이. 또 중장기적으로 쌀 수입 중단과 양곡관리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매년 쌀 40만 8천 톤을 수입하는 조치가 시장에 막대한 쌀을 풀어 쌀값 폭락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공자재는 2배, 3배 이상 폭등을 했어요. 근데 쌀값은 20년 전 값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농사 져봐야 사실은 손해 봅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농민들은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야적 시위 등 추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는데요. 세종시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은 불가하고 또 불필요하며 레이크파크는 관광사업이 아닌 충북의 재발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시장이 바뀌어도 포기를 모르는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 세종역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낸 사안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세종시에 부육면 6개리 6,600여 명의 땅과 인구를 할애한 충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지금은 긴 말씀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가하고 불필요한 문제다. 수몰민 출신의 한 도의원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원이나 제주도를 두고 충북을 찾을 이유가 무엇인지 레이크파크는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물었고 그만은 100대 공약 사업 중 현안 사업으로 제일 먼저 진행하는 배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는 단순 관광 사업이 아닌 충북을 재발견하고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의 재발견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도내 시군의 AI 영재고 유치 경쟁 자재와 진천음성 통합,
군 전투 비행장 피해 주민 대책을 촉구하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택시기사 복장으로 나온 박지현 의원은 요즘 택시 대란에 대해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 모빌리티 혁신, 심야버스 연장 운행을 제안했습니다. 택시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택시 기사가 코로나 이후 낮은 수입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껴 택시업계를 떠나 변화와 혁신을 내세운 김영한 지사에 대한 두 차례의 도정 질의와 5분 자유 발언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대거 단상에 올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7일자로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의 조기 실현을 위해 의료비 후불제팀, 레이크파크팀, 소상공인 지원팀, 평생교육팀 등 4개 팀을 신설하고 감사관실 등 4개 과에서 유사중복된 4개 팀은 통합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과는 소상공인 정책과로, 여성가족 정책과는 양성평등 가족 정책관으로 변경합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해당 교사와 계약을 파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기간제 교사와 중학교 3학년인 A양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열흘 전쯤. A양이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내용이 학교에 전달됐고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여름방학을 전후해 이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양은 답변을 수차례 번복했지만 해당 교사인 B씨는 지난 26일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을 확보한 학교는 B씨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경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학교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 즉시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원 생명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청원 생명축제는 사전 입장권 판매량이 이미 지난 2019년 전체 입장권 판매량을 뛰어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원 생명축제 개막을 앞두고 메인 무대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청원 생명축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메인 무대를 축제장의 중심부로 옮겨 관람객이 찾기 쉽도록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장민호와 홍진영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음악회와 청원생명 가요제 등 모두 1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공연이 매일 펼쳐지게 됩니다.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화려한 꽃탑 같은 허례허식을 과감히 버리고 보이는 곳곳에 아기자기한 꽃밭을 만들어 눈요깃거리를 다양화했습니다. 밤에는 처음으로 설치한 경관 조명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청원 생명축제는 무엇보다 농산물 판매와 먹거리 축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행사장에서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 가족 시식 공간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 생명쌀과 꿀 등 지역 농특산품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주차장도 대폭 확충해 관람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농촌 테마를 주제로 한 또 농촌 생명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대표 농축산물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사갖고 100% 물건으로 교환하고 또 그것으로 또 뭐 식사권으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3년 만에 재개되는 청원생명축제는 이미 사전 입장권 판매량이 5억 원어치로 지난 2019년 당시 예매량을 훌쩍 넘어서면서 축제에 목말랐던 시민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오창읍 미래지농촌 테마공원에서 11일간 이어집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전임 이시종지사의 역점 사업인 무예가 이제 흔적마저 사라지게 됐는데요. 세계 무예 마스터십과 세계 무술축제의 전면 지원 중단에 이어 세계 무술공원의 명칭이 바뀌고 무술박물관은 아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강변을 따라 61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조성된 세계 무술공원. 당초 UN 평화공원에서 2011년 세계 무술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해마다 세계 무술축제의 주 무대로 활용되었습니다. 세계 무술축제 전면 중단을 선언한 충주시가 세계 무술공원의 명칭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대가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그런 만큼 주변에 탄금대라는 역사적인 명승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충주답고 가장 역사 문화성이 있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시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무술박물관은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앞으로 무술공원 안에 들어설 국립충주박물관이나 국가정원의 격에 맞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박물관이라 볼 수 없는 박물관이 있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원의 방문자 센터와 거기에 걸맞는 다른 문화 어떤 예술적인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앞서 조 시장은 전통무예진흥원의 건립 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지사의 요구로 도비와 시비 각각 100억 원씩 소요되는 전통무예진흥원을 떠안았지만 설계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도 이미 국제체육무예팀을 무예가 빠진 국제체육팀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에 지원하던 10억 원 상당의 운영비와 사업비도 끊기로 했습니다. 세계 무술축제와 무예 마스터십 지원 중단에 이어 무술공원과 무술박물관까지 명칭이 바뀌거나 문을 닫으면서 지난 20여 년간 충북의 역점 사업이던 무예는 이제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충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단과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단식에서 충북 선수단은 원정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6위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난해 충청 지역의 연령대별 취업자를 조사한 결과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금 우리 세대는 자료에 따르면 40대 취업자가 77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결혼을 해야 한다와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정신건강조사에서는 심한 우울증과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의 비중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인구수는 지난해 충청 지역 총 인구 554만여 명 가운데 남성이 50.6%로 여성보다 6만 7천여 명이 더 많았습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들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89.9를 기록해 기준치 100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소비 지출 전망과 가계 저축 전망이 각각 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충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5차 예비 문화도시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전국 29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사업에는 충주시를 포함해 경주시와 광양시 등 8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사업을 수행한 뒤 법정 문화도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청주 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그리고 CJB 청주방송이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오늘 청주시 사직동 CJB 사옥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사업, 안전문화 행사,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과 홍보 등에서 함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공동사업은 2024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천 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신고가 하루 평균 33회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의 집회 신고는 문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17년 4,400여 건을 시작으로 2021년 16,700여 건까지 모두 66,6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와 오늘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중앙회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5개 조합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5개 협회와 투자 협약을 맺고 50여 개 기업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신규 투자 기업 발굴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중소기업 CEO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충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직접 소개하며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KTX 세종역 논란이 또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입장은 신설 반대가 확고하지만 그동안 시간도 흘렀고 상황도 변했는데요. 반대 논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없는지, 또 도민들의 역량을 다시 끌어모을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A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